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입니다. 제이님, 오늘 주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주제는 마음이 아플 때 정신과를 가야 될까? 심리 상담사를 찾아야 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이게 주제입니다. 아, 네. 음, 마, 어려운 질문이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한데요. 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에 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좀 오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주제인 것 같기도 해서요. 제이님이 저 곤란하게 만들려고 또 이런 거 또 들고 오셨나라는 조금씩 합리적인 들고 의심을 와야지. 하면서 좀 뭐 딱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상담 음,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맞닿아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음,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제가 상담을 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약이라는 건 정말 강력해요. 음, 어떤 정말 대가 막 정말 신계에 있는 상담을 잘하시는 분이 와도요. 절대 약은 못 이겨요. 오, 약의 효과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건 진짜 정말 그냥 아무리 상담을 잘해도 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어, 시간 만약에 대화를 해서 마음을 안정시켜줬어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 알약 하나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는 얘기죠. 비교할 수 없죠. 어디 갖다 대요. 오, 어디 갖다 대요. 음, 예. 약의 힘은 진짜 정말 대놓고 여기 신경 전달 물질을 건드려 버리는 거기 때문에 말이라는 건 결국은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그걸 듣고 해석을 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단계가 네네. 많아요. 음, 예,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음. 우리가 말을 통해서 세로토닌을 올려야 돼. 세로토닌을 올려야 돼. 한다고 세로토닌이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약을 아, 딱 쓰면 세로토닌이 확 올라가요. 이게 도저히 이거는 비교할 수 없고요. 만약에 내가 음. 약보다 더 세라고, 내가 약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치료자야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위험한 사람이에요.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음. 음. 약은 정말 강력해서 약 앞에서는 저는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상담이 필요 없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약물 치료면은 바로 해결된다고 하니까. 네.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만약에 우울한 증상이 있어요. 그럼 약이 해결해 주는 건 원래 그러니까 우울한 증상이 섞여 있거든요. 원래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성격과 새로 생긴 병이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약이 해주는 역할은 새로 생긴 병만 없애줘요. 아, 원래 갖고 있던 성격적인 측면은 못 바꿔요, 약은. 음, 약은 성격을 바꿀 수는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해야 하느냐, 상담 치료를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전 이 기준이면 딱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여기서 새로 추가가 된 어떤 병적인 부분,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모습에 대한 나의 평균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 뭔가 많이 벗어난 상태다. 이러면 약이에요. 아, 약보다 효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면 약을 쓰면 원래 모습대로 되돌려줘요. 근데 문제는 원래 내가 그러한 우울한 성격과 우울한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자체는 약이 바꿔주진 않아요. 음, 만약에 이런 부분, 내가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성격과 좀 가까운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는 좀 상담 치료를 받는 게 전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약물 치료랑 상담 치료를 같이 가져간다면 그게 제일 좋은 부분이고요. 약이 해주는 역할은 원래 내 모습대로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원래 음.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을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바꾸고자 한다면 거기서는 좀 상담의 역할이 필요하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가장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좀 증상이 좀 심한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약물 치료와 동시에 심리 상담까지 같이 하는 게 증상을 호전시키는데 훨씬 좋다는 얘기네요. 그쵸. 같이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두 개가 서로 방해하진 않거든요. 음. 예. 같이 가져가면 되게 좋은 거고요. 근데 정말 심할 때는 상담이 어려워요. 아. 예. 병이 정말 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정말 심하다. 이러면 정말 그냥 대화할 힘도 없고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들을 꺼내놔야 되는데 그런 욕구조차도 별로 없기 때문에 원활한 상담이 진행되지가 않죠. 그래서 음. 심각한 정말 이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러면 상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땐 약이 정말 중요하고요. 어느 음. 정도는 돌아왔을 때 이제 약이랑 상담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조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정말 세상 너무 행복하고 정말 예민해져 있거든요. 예. 이런 환자들한테 대화가 사실 되지가 않아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가지고 막 정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랑 대화로 특히 심한 조증, 심한 우울증을 상담으로 치료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약으로 어느 정도 돌려놓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정상 범위 내에 왔을 때 이제 약이랑 상담을 같이 가져가게 되는 거겠죠. 어떤 분들은 그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뭔가 약물을 한번 복용하면, 정신과 약물을 한번 복용하면 좀 끊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오해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런 건 오해인 거죠? 일부 맞고 일부 틀려요. 어? 네. 일단 정신과에서 쓰는 약물 중에 그러니까 중독 성향이 있는 약물이 있고요. 중독 성향이 없는 약물이 있어요. 중독 성향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결국 의존과 내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의존이라고 함은 내가 그 약물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죠. 약에 네. 의존되어 있는 거죠. 이런 의존이 생겼기 때문에 약을 끊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의존 성향이 없는 약물, 중독 성향이 없는 약물은 약을 끊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 중독 성향이 없으니까, 의존 성향이 없으니까 약을 끊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중독 성향이 있는 약물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생기는 건데요. 아. 네. 요런 것도 결국은 제가 이제 임상을 겪어보면 이런 중독 성향이 있는 약물에 중독이 되는 환자도 있고 중독이 되지 않는 환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어. 마음대로 먹어요. 중독 성향이 있는 아. 분들은. 아. 그래서 한꺼번에 막 먹었다가 또 안 먹었다가 이러면 정말 그 약의 의존성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음. 우리 몸도 어디에 적응을 하게 되는데 한꺼번에 막 폭탄이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러면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의사가 처방한 대로 그 복용법을 지켜서 꾸준히 복용을 하는 사람들은 중독이 생기지 않아요. 아. 그리고 어떤 의사가 중독이 되게 처방하는 의사는 없거든요. 일반적인 네. 의사라면. 그러면 의사랑 상담해 가면서 약을 조정을 하면은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걱정이 있는 분들은 또 중독이 안 생겨요. 그런 환자들은 스스로 먼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저 여기에 중독돼서 제가 이거 끊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런 분들은 이런 중독성이 있는 약을 쓰더라도 이게 반감기가 짧은 약이 있고 반감기가 긴 약이 있어요. 뭐냐면 몸에서 빨리 분해되는 약이 있고 천천히 분해되는 약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반감기가 짧은 약이 중독성이 더 심해요. 음. 반감기가 긴 약이 중독성이 약하고요. 그러면 그런 환자들은 반감기가 짧은 약을 썼더라도
방광기가 긴 약으로 살짝 바꿔가면서 용량을 조금씩 줄여가면 안 생겨요. 그래서 분명 중독성이 있는 약이 정신과에는 존재를 해요. 하지만 의사랑 상담해 가면서 조심히 쓰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어떤 의사가 정말 대부분의 의사, 정말 극히 일부 이상한 의사 빼고는 대부분의 의사는 중독이 되게 처방을 하는 의사는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막연한 두려움으로 약간 정신과 문을 두드리는 걸 사람들이 망설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주제가 딱 이런 주제인 것 같네요. 막연한 두려움. 사실 저도 이제 정신과 수련 받기 전에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정신과 하면 뭔가 좀,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저는 이제 몸을 담고 있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약이라는 건 진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게 제일 좋긴 하죠.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거보다 좋은 게 네. 어딨겠습니까? 하지만 약을 먹고서라도 건강하게 사는 게 낫지. 약을 안 먹고 불편하고 불안하게 사는 것보단 약을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게 분명히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거, 이렇게 좀 이번 영상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